부정선거 카르텔, 그 크라켄의 머리가 중국임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지금 국내 언론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인데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왜일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월 3일 마두로 생포와 비슷한 이 이재명의 에펙 홍보 영상이 성지순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용기 낸 언론들은요, 트럼프가 잘못했다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먼 주권국가의 수장을 제국주의 드립치면서 트럼프를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내고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고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언론들이 입을 꼭 닫고 있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가 주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두려움일까? 그건 부정선거가 밝혀질까봐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트럼프, 자, 마두로 체포한 날 부정선거 게시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트럼프라는 개인도 사실상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사람이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 파워다라는 게 이번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년째죠. 단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델타포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베네수엘라 용병 군인들 80명 가량 처치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말과 실행을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뿐일 것 같습니다. 막강 파워죠. 자, 거기서 내는 성명, 그리고 거기서 내는 사진 한 장, 그 클릭, 공유, 이게 뜻하는 게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대충 대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략에 두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자,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부정선거 파고 있어? 부정선거가 내 타겟이야. 그리고 부정선거 이제 다 밝혀냈다. 다음은 너야 라는 경고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미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사법 움직임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단순한 마약 카르텔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응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을 비껴간 설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정선거다라는 거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2020년 대선뿐만이 아니라 미국 선거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조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기를 시작하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3가지 핵심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거 당일 하루만 실시하고 사전투표 용지가 재가공될 우려에 대해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민권자 투표,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을 거치겠다. 자, 불법 체류자 미국의 4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적인 선거, 투표를 막기 위해서 신분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자 개표 시스템 폐지했습니다. 기계를 통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고 종이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베네수엘라를 마약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핵심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 뭡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그 선거를 훼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두 사안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쏟아진 폭로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전자 개표 시스템 중심으로 국제 선거 조직 네트워크, 그리고 그 출발점과 그 실험장이 어디? 베네수엘라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이요, 남미를 넘어가지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까지 확산됐다라는 주장. 여기에 중국의 기술, 자본, 이것이 결합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거죠. 자, 이 폭로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신 트럼프가 왜 이 문제를요 체제전쟁으로 규정하는지
왜 베네수엘라가 그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분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공유 그리고 좋아요, 구독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도 빡빡한 검열을 하는 이유가 뭘까? 선거 부정, 부정선거 이런 언급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존재는 뭘까?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그거는 음모론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검증의 차원을 프레임으로 무작정 공격해왔던 그런 인간들이 이 진실이 밝혀지면 다 같이 소각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알고리즘 꽉꽉 막혀 있고요.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 어김없이 광고 제한이 붙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에 광고 제한이 붙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뚫고요. 이 모든 억압을 또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힘이다 라는 거죠.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정선거라는 이름, 이거는 체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부정선거 방지 행정명령의 3가지, 선거 단일화, 시민권 신분증 확인 강화, 그리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배제. 이게 단순한 선거관리 개선 아닙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신한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죠. 자, 폭로의 중심에는요, 남미에서 시작된 전자개표 기술의 계보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시절에 도입된 전자개표 시스템, 이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던 정권이 좌파리 정권이다라는 것이 의심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세울 때부터 있어 왔다라는 폭로가 내부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 계보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자, 쿠바의 카스트로가 베네수엘라 차베스에게 권력 장악의 무기로 전자 개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안토니오 무이카 등 3명의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2004년에 베네수엘라 선거 승리 후에 이게 남미 전역에 공급되면서 좌파 집권을 도왔습니다. 자, 2000년에는요, 미국의 스마트매틱이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위장 진입을 했고, 자, 당시에 윌리엄 블란필드 대사가 조작 위험성을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스마트매틱은요, 여러 합병을 거쳐가지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되었으나 두 회사는 동일한 소스 코드를 사용합니다. 즉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 구조였다라고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주장에 힘을 실는 인물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 IT 전문가, 기업가들이 거론됩니다. 자, 게리 번슨, 자, 전 CIA 요원이자 통신 전문가입니다. 2019년에 베네수엘라 조사 중에 부정선거 실태를 파악하고 2년 동안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게리 번슨 전 CIA 요원이 라라 로건 TV에 출연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스마트매틱, 이 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선거를 훔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라라 로건 TV의 영상 캡처본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오버스톡. 이 전 CEO입니다. 패트릭 버는요, 최근에 2020년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투표 기계가 해킹에 취약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인의 전 재산 1,300억 원을요, 부정선거 규명에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또 2016년에요. 힐러리 클린턴을 1,800만 달러에 매수했다라고도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패트릭 버는요. 사실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쿠데타다라고 말하면서 이 외세력의 2020년 대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관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FBI에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FBI가 이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언론과 사법부도 무시를 했고, 자, 대한민국도 좀 비슷합니다. 이 대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법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죠. 이 한국과 좀 비슷합니다.
자, 트럼프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측근에 의해서 차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은요 해외로 도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소스 코드, 서버 구조, 데이터 전송 방식이 선거 결과를 외부에서 조정하는 구조였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밤에 결과가 바뀌는 패턴,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통계적 이상치가 근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패트릭 번 스마트매틱의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확보해가지고 정보에 제공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누가 받느냐? 일론 머스크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요, 이 소스를 받고 CIA에 지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기계를 확산한 USAID 폐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법무부 조사 결과 조지아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20년 31만 표의 부정투표가 투입됐다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꾸준한 이 폭로로, 그 다음에 이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사법부, 언론, 여러 곳에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 사실을 파헤친 결과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폭로자들이요,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 칩, 통신 구조, 이게 중국 기술이 관여됐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주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하죠. 중국의 세력 확장이 더 이상 무력이나 경제 차관에만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작동 원리 자체를 흔든다라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미요, 이 미국의 보고서에서는요, 이 중국이 전 세계 40개 국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다라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2025년 1월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요, 이 중국발 부정선거의 모든 책임을 안고 사퇴를 했습니다. 자, 2024년 10월에요,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 그 프로그래머인데요, 마라라고 해서 선거 조작 방식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자, 수지 와이스 요청으로 일론 머스크가요, 데이터 검증에 들어갔고요. 자, 2024년 10월 17일 트럼프에게 이 100% 부정선거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거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딱 접하고 난 다음에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트럼프 대통령을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자, 2020년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었어야 됨에 불구하고 이 조작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거, 그러니까 선거 이 결과를 뺏긴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데 적극적인 진심인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미국의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그거에 가장 적임자는 트럼프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에 합류했죠. 자, 전체 판이 뭐냐? 이렇습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이 기계를 만들고 베네수엘라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여기에 들어간 칩은 화웨이, 투표 기계에 사용된 하웨이 칩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디로? 중국으로 전송돼서 중국에서 어떻게 개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왕후닝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거론이 되는데요. 중국의 부정선거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선관위가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미화 다큐를 제작했다라는 사실도 유명하죠. 자, 그런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이제 기습 침공으로 이 마두로를 축출을 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금이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확산시켰다, 그 나라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라는 건 정말로 후덜덜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압박이요, 마약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석유? 웃기고 있죠. 자, 베네수엘라는요, 부정선거 시스템의 실험장이자 허브로 지목됐고,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자유진영의 방어다라는 핵심 논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흔들리면 그 기술과 네트워크를 공유했다라고 의심받는 다른 나라들 역시 어떻게 흔들리게 되겠죠. 이 폭로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트럼프가요, 이 문제를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자유진영된 중국에게 똥물 튄 그런 권위주의적 체제의 전선으로 격상시켰다라는 겁니다.
선거는요, 뭐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닙니다. 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장치.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정선거를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전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냐? 자유진영의 리더가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선거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도전이죠. 그 동시에 뭐 체제 수호를 자임하는 정치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이 트럼프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부정선거 완벽히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트럼프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더 까불고 있겠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잡아간 이 파장이 미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보고 메이드 인 차이나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 자,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다 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 전쟁의 끝은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부정선거로 우리는 주권을 도둑당했는가 라는 겁니다. 자, 매우 체계적인 부정선거의 내막의 완결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부정선거에 집중할 때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석유가 남아도는 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탐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 그거 웃기는 말이죠. 핵심은요, 부정선거 카르텔, 그 크라켄의 머리가 중국임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짜이찐 리짜이미 외치고 싶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